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 완료자보다 감염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간 4,3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2.7배 컸으며 감염 뒤 위중증으로 진행할 위험과 사망할 위험은 각각 22배, 9.4배 더 높았습니다. 대책본부는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 비율도 높아졌다며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여성이 유방암에 대한 걱정을 하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검진을 받은 경험자 중 상당수는 유방 촬영술 검사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건강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8%가 평소 유방암을 걱정한다고 답했는데요. 매우 걱정한다는 비율이 14.1%로 조사됐습니다. 암 검진을 위해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을 받아봤다는 응답은 63.8%였는데요. 유방 촬영술의 경우 경험자의 71.4%가 통증 등의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학회 측은 조기 발견에 있어 유효성이 검증된 검사는 유방 촬영술이 유일하다며 불편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주와 관계없이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돼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하면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에 따르면 지방 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해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07배 컸습니다. 간 섬유화가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경우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중증도에 따라 적게는 5.5배, 많게는 8.11배까지 늘어났는데요. 연구원 측은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 지방 간염과 간 섬유화 발생을 예측하고 진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사례를 살펴보니 3명 중 1명은 가을철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확인된 식중독 환자 6,227명 중 33%에 해당하는 2,048명이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19건 중 8건이 9월에서 11월 사이 집중됐는데요. 가을에도 낮 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음식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도시락을 쌀 때 생고기, 계란 등을 손질한 뒤 채소나 과일을 바로 만지면 안 되고 김밥은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 조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진단이 까다로운 급성 백혈병을 높은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유전진단검사센터와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연구팀은 유전자 발혈량 결과를 활용해 급성 골수 백혈병을 비롯한 3가지 급성 백혈병을 진단하는 점수 체계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검증 과정을 거친 이들 모델의 감별 정확도가 각각 97.2%, 99.1%로 나타났다며 질환 예후나 표적 치료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단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인 환기의 중요성을 담은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하루 10분씩 3차례 이상 자연 환기를 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 설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 농도와 또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밀폐된 환경에서
공기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환기량을 늘려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자,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 사항을 제시한 이름하여 슬기로운 환기 지침, 잠시 함께 들여다보시죠. 코로나19 대응 환기 지침의 일반 원칙은 자연 환기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활용해 실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연 환기는 통풍이 되도록 앞, 뒤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도 주기적으로 자연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를 실시하면 좋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특히 이런 자연 환기를 수시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면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건물 유형별로 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방 사이에 복도가 있는 중복도 형태의 건물에서는 유해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출입문은 항상 닫아 놓으시고 동시에 자연 환기를 하십시오. 특히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는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놓으면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연 환기를 할 때만 모든 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해서 환기시키고요. 병원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과 같이 제실 시간이 길고 또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는 환기 설비를 상시 가동해서 바이러스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이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는 연돌 현상이라든지 혹은 조리 중 레인지 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 공간에 음압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돌 현상이란 굴뚝 효과라고도 불리는데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유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역류 방지 댐퍼, 즉 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자, 건물 내에서 주방 레인지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 환기를 병행하십시오. 그리고 층간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항상 화장실 문을 닫고 특히 사무소 및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